안녕하세요. 구문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3절을 가지고 구문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마태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어보고 원전을 파싱하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의 원전의 말씀입니다. 이 원전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마태복음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시작된 동일한 패턴은 15절까지 연속해서 언급된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은 두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한 절 안에 문장, 즉 주절이 세 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주절 사이에 컴마와 대등접속사 대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전에 보면 유다에서부터 다말까지가 첫 번째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베레스에서부터 헤스론까지가 두 번째 주절이고요. 헤스론에서부터 마지막 람을까지가 세 번째 주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주절 사이에 컴마,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대, 그 다음에 컴마, 대등접속사 대,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대가 이렇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절을 이 컴마와 대등접속사 대가 동일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주절의 패턴이 원전에서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치사 구의 형식이 동반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에크테스 다말이라는 부분이 전치사 구 부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3절의 첫 번째 주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절은 유다에서부터 다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유다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명사, 주격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절의 주어로 유다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대라고 읽습니다. 이 대는 여기에서 대등접속사이며 문장 대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 의미는 그리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절의 세 번째 주절인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와 3절의 첫 번째 주절인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에게서부터 낳고 라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단어는 에게네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게네센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동사, 직설법으로 3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게네센의 의미는 나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단어와 다섯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혼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것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를 보시면 파레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레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베레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단어인 톤과 여섯 번째 단어인 파레스의 파싱을 보면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사와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목적격으로 3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낳고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카이는 대와 함께 대등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의 해석은 그리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단어인 베레스, 톰 베레스라는 단어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어인 톤 자라라는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속사로서 단어 대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어와 여덟 번째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단어는 톤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톤의 파싱을 보면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어는 자라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 자라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의 뜻은 세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톰과 자라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와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명사 목적격으로 3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낳고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레스와 세라는 동일하게 첫 번째 주절의 동사 낳고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며 베레스와 세라는 병렬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홉 번째 단어는 에크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에크의 해석은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 해석, 뭐뭐로부터라는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에크 다음에 소유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1번째 단어와 12번째 단어를 보면 관사 플러스 명사 형식입니다. 그럼 11번째 단어를 보면 테스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 테스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단어를 보면 단말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 되고 이 단어의 의미는 다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앞에 언급한 전치사 에크와 함께 사용된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기본 해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뭐에게서부터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수식부에
대입해서 해석했을 때에는 다말로부터와 다말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기본 해석인 다말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의 해석은 전치사 에크의 기본 해석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해석은 기원이나 출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손 출생, 족보, 혈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낳다 혹은 태어나다라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 에크가 나올 때에 특별히 그 에크 다음에 나오는 소유격 명사가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뭐뭐에게서부터 뭐뭇을 낳다라는 공식과 같은 해석이 형성되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인 다말에게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구문상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례는 마태복음 1장 3절을 포함해서 5절과 18절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의 해석은 다말에게서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부 다말에게서부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전치사 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전명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에 3절의 첫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낳고를 이 에크 플러스 전치사구 즉 다말에게서부터가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컴마의 기능은 마태복음 1장 3절의 첫 번째 주절과 두 번째 주절을 연결해주는 컴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컴마 다음에 대등접속사 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절과 두 번째 주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컴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 3절의 첫 번째 주절에 대한 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의 두 번째 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절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입니다. 두 번째 주절의 첫 번째 단어는 파레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 주격으로 3절의 두 번째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파레스의 의미는 베레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입니다. 이 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절인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에게서부터 낳고 라는 주절과 두 번째 주절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를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이며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석은 그리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등 접속사 대 다음에 에게네센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에게네센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동사 직설법으로 마태복음 1장 3절의 두 번째 주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헬라어에 보이는 직설법이라는 이 법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형서문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게네센의 의미는 2절에서부터 동사로 사용된 의미로 낳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게네센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톤, 그 다음에 헤스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스롬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헤스롬의 해석은 헤스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톤, 헤스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간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명사 목적격인 헤스론을은 3절의 두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나코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대 문장, 즉 두 번째 주절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와 세 번째 주절인 헤스론은 남을 낳고를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절 내에 대등접속사 대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등접속사 대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컴마가 표기되지 않아도, 즉 컴마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등접속사 대만 있어도 다른 부호 없이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마를 표기했다는 것은 대등접속사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주절과 세 번째 주절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 3절의 두 번째 주절의 구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장 3절의 세 번째 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세 번째 주절은 헤스로는 남을 낳고입니다. 3절의 세 번째 주절의 첫 번째 단어는 헤스롬입니다. 이 헤스롬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 주격으로 3절의 세 번째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헤스롬의 해석은 헤스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스론 다음에 나오는 대등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역시 3절의 두 번째 주절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와 3절의 세 번째 주절인 헤스론은 남을 낳고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 접속사이며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에게네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으로 3절의 세 번째 주절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낳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톤과 아람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반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또 아람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의 의미는 아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이 목적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명사 목적격인 람은 3절의 세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나코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컴마에 대해서 설명하였듯이 이 컴마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의 세 번째 주절인 헤스로는 남을 낳고와 4절의 첫 번째 주절인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요. 컴마가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4절의 두 번째 단어가 대등 접속사 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3절의 세 번째 주절과 4절의 첫 번째 주절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컴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3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3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절이죠. 앞에 그리고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절 다말은 낳고 다말은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전치사 구인 에크 플러스 소유격 명사죠. 다말에게서부터 더 낳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두 단어 사이에 대동접속사 카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베레스를 그리고 세라를 낳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라를 다말에게서 그리고 주절은 빨간색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절이 끝난 자리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로 넘어가기 전에 대등접속사 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 베레스는 낳고 에스론을 그 다음에 주절은 또 빨간색으로 베레스는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 마지막에 컴마가 또 표기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절 그리고 또 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절 에스로는 람을 낳고 컴마 그 다음에 수식 후 이렇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만들기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만들어진 구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절의 주어 유다는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부터 베레스를 그리고 세라를 단말에게서부터 낳고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 그리고 주절의 주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절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태복음 1장 3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